밴쿠버 외곽 코키틀람에 살았던 60대 중반 K씨 부부는 지난해 여름 이민 20년 만에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살던 집을 처분하고 친구가 있는 캘거리로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이민 온 지 오래되었지만 한국인이라 집에 대한 집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성한 아들 둘이 다 떠나고 난 뒤 빈둥지처럼 된 집의 가격은 팬데믹 이후 미친 듯 올랐습니다. 이민 온 지 몇 년 되지 않던 지난 2015년 한국 조기 유학생을 유치하는 붐을 타 45만 불에 산 집입니다. 스카이트레인이 코키틀람으로 확장되어 5, 6년 전에 80만 불로 오른 집값이 지난해 무려 150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아들들을 포함 젊은이들이 집을 살 수가 없게 되었지만 베이비 부머 세대인 K씨 부부는 어떻든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K씨는 가구업체에 다녔고 부인은 애들 교육비와 모기지 상환을 위해 허드렛일 아르바이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페인팅이나 마루바닥 공사 등은 직접 했지만 지붕에 비가 샌다든지 하수구 배관에 문제가 생기면 빠듯한 살림에 1, 2만 불씩 수리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제 재산세 부담도 덜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가을 시장에 집을 내놓으니 바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현금 130만 불이란 거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남은 모기지와 부동산 중개비 그리고 교회 감사원금 등을 다 제한 금액입니다. 살던 집이라 양도세도 없었습니다. 평생 돈을 버는 방법만 생각했는데 이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팔자 좋은 생각을 해보게 된 셈입니다. 집을 팔아 생긴 여윳돈은 보다 나은 삶의 질과 자기 발전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한국식으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준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고요. 대신 노총각인 두 아들들이 결혼하면 주택자금 보조로 각각 15만 불씩 줄 생각입니다. 캐나다는 중여세가 없습니다. 부부는 갑자기 돈의 노예에서 돈의 주인이 되는 반전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밴쿠버를 떠나 캘거리로 옮기면서 침대, 식탁, 소파, 장식장, 피아노 등 가구나 생활용품 대부분을 처분했습니다. 가장 작은 6월 트레일러를 달고 중요한 것만 차에 실었습니다. 캘거리 와서도 되도록 짐을 줄이기로 하고 아이키아에서 최소한의 가구만 새로 샀습니다. 대신 성능 좋은 컴퓨터와 24인치 모니터를 구입했고요. 캘거리에 와서 친구의 안내로 좋은 주거지라는 사우스웨스트 지역 피시크릭 주립공원 근처의 한 콘도를 얻었습니다. 공원 바로 입구에 있는 21만 불짜리 콘도를 보았는데 화장실이 2층에 있고 조금 좁은 것 같아 화장실 2개인 30만 불짜리 콘도를 현금을 다 주고 샀습니다. 애들이 한 번씩 방문하는 것을 감안했습니다. 광역 밴쿠버 같으면 7, 80만 불 나가는 콘도입니다. 집 다운사이징으로 많은 돈을 세이브한 셈이지요. 텃밭이 없는 게 흠인데 사실 여행을 많이 다닐 계획이라 야채를 제대로 키울 수도 없습니다. 콘도 관리비는 유틸리티를 포함 500불 정도입니다. 캐시는 내년부터 65세가 되어 연금이 2,000불 정도 나옵니다. 기본 생활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해보라고도 하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버는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요. 모기지 없는 집과 차가 있고 연금과 의료보험도 있으니 노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큰아들의 권유로 그동안 타고 다니던 차를 넘기고 전기차인 현대 아이오닉 5 SUV를 5만 불에 샀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 운전할 것도 없습니다. 가스비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알버타주는 물건을 구매할 때 연방세금인 GSP 5%만 내고 밴쿠버처럼 주정부 세금인 PST 7%를 내지 않아 좋았습니다. 피시크릭 공원 옆에 콘도를 얻은 것은 건강 때문이지요. 건강한 것이 돈을 버는 것이란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공원에서 하루 7,000보는 걷기로 했습니다. 자전거도 2대 샀습니다. 캘거리에는 밴프 국립공원이 가까이 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 지인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세계 최고인 그곳 트레일을 걷기로 했습니다. 친구 딸의 설명으로 밴프 국립공원 인근 여러 트레일 코스를 알아두었습니다.
밴프 가는 길목인 카나나스키스와 캔무아, 모레일레이크, 미네왕카호수, 파라다이스 호수, 제스퍼, 라듐온천까지 갈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캘거리 가면 추워서 어떻게 사느냐고 하지만 실상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북극 한파가 한 번씩 몰아치지만 사만사원 같은 신욱이 있어 눈이 쉽게 녹고 일조량은 전국 최고입니다. 밴쿠버가 천당 바로미친 99당이라고도 하지만 겨울철엔 첫날 만날 비가 옵니다. 케이시 부부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목록입니다. 미술 전공이었던 부인은 스마트폰 활용법을 더 공부하고 웹툰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K씨는 여러 가지 지역 활동에 참가하고 인터넷을 통해 계보 및 가족 역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보고 싶은 곳을 적어보았습니다. 해외여행도 많이 하고 한국에서도 한두 달씩 살다 올 계획입니다. 말로만 듣던 캐나다 스노우보드가 되는 셈입니다. 이민 온 뒤 먹고 사는 문제에 쫓겨 미국에 한번 갔을 뿐 여행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겨울 주변의 권유대로 멕시코 칸쿤으로 가 해변에서 수영도 하고 마야 유적지도 가보려지만 코로나 사태로 연기해야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올 봄엔 서부 유럽, 그리고 겨울에 칸쿤이나 남미로 여행 가볼 계획입니다. 이제 1년에 2만 불 정도는 여행 경비로 쓸 계획입니다. 물론 한국도 가봐야 하지요. 한국 가면 남해안 통영에 가서 한 달간 민박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해산물을 원도 한도 없이 먹고 싶습니다. 가까운 섬에 가서 굴이나 조개도 따보고 낚시도 해볼 참입니다. 부인은 붓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겨울이면 스노우보드로 친지들이 있는 LA에서도 한 달간 살아볼 생각입니다. SUV를 직접 몰고 가 옐로스톤 공원, 솔트레이크 시티, 라스베이가스를 거쳐 그랜드 캐년도 구경할 계획입니다. LA도 둘러볼 것도 많고 먹거리도 많을 겁니다. 백수도 과로사한다고 합니다. 어떻든 바쁘게 지낼 생각입니다. 해외여행도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여행 패키지는 서너 달 전 미리 예약해야 많은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 보험도 들어야 하고요. 캐나다인은 연간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의료보험 카드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K씨 부부는 이제 은퇴 생활에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5대 요소로 재정 문제, 건강, 가족, 사회적 관계, 그리고 성취감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소일거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지요. 등산 클럽과 라인댄스 클럽에도 가보고 골프도 해볼 참입니다. 돈 걱정 없는 은퇴족이 아닌 금퇴족이 되어 이제 외식도 부담 없이 합니다. 한식, 자장면, 스시, 스테이크, 피자, 치킨, 햄버거 가게에 가보고 있습니다. 슈퍼스토어에 가서 세일 품목을 찾는 것도 별로 안 합니다. 그냥 먹고 싶은 것 카트에 넣습니다. 사실 둘이서 먹어봐야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K씨 부부는 성경 가르침대로 감사함을 항상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캐나다인이 되기로 마음먹고 있습니다.